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아침, 아무 계획도 없는 하루,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괜찮은 저녁. 그런 날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부모님을 위해, 작년에는 자식을 위해, 이제는 손주를 위해. 그 헌신은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해 산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까? 하지만 우리는 곧 그 목소리를 눌러버립니다. 사치스러운 생각이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오늘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항로는 달라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가 아닐까요?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물류창고 휴게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노신사가 녹차 한 캔을 손에 쥔 채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아꼈습니다. 퇴직 후에는 드디어 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직 독립 못한 막내의 뒷바라지, 아픈 아내의 병원비,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 그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고 구석 캐비닛 틈에서 수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의 30년 전 필체로 가득 찬 수첩. 제목은 이랬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들. 아내와 남해바다 걷기, 어릴 때 포기한 서예 배우기, 새벽 시장에서 직접 재료 사다 된장찌개 끓이기,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기차 타기, 소박하고 작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꿈들. 노신사는 한참을 그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버는 이 몇 푼이 저 노을보다 소중한가?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남해 가는 표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바다 가자. 전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드디어 제정신 돌아왔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우리 세대는 그것을 미덕으로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분명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책임감이 진정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프롬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할 때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손주의 용돈을 위해 쉬지 못할 때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기회를 잃습니다. 과도한 책임감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조금씩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잠시 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5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만 더는 언제 채워집니까? 수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매일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텃밭 하나에서 매일 아침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히말라야 오지 마을 라다크를 20년간 연구한 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문명이 닿기 전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문명이 들어온 후 그들은 풍요로워졌지만 불행해졌다. 그들이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감각이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진짜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결핍 때문입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숫자에 속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이 말을 평생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루소는 말년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자연 속을 걸으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일을 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보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 관점 하나가 바뀔 때 같은 일도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자라납니다. 막연한 불안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쥐고 있는 그 밧줄. 이제는 슬며시 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까? 창밖에 구름을 봤습니까? 새소리를 들었습니까? 영상 스승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손주에게 10,000원짜리 용돈을 더 쥐어주는 것과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무엇을 기억할까요?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성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삶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걱정을 담보로 오늘의 평화를 팔아치우지 마십시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습관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영원히 오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바쁘게 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뒤처진 것 같고 괜히 자신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2년을 살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하는 마라톤도 아닙니다. 각자의 숲을 각자의 속도로 가꾸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이든 산책이든 텃밭 일구기든 피아노 배우기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볕을 쬐는 것이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당신이 평생 가장 원했던 것들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쉬어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가족들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즐기는데 수억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하기 싫은 일을 멈추고 좋아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진정한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부모도 배우자도 조부모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해 보십시오. 그 오래된 수첩 속에 적어두었던 꿈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